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면서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치료 중에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고 또 하나가 운동이었죠. 이 간헐적 단식은 아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회자가 됐고 또 한때 크게 유행도 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도권 학계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식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제대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에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표준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을 해야 건강한 몸 만들기라는 우리의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반응을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거고, 적게 먹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과식,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라는 데 있죠. 무엇보다도 지속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식단을 억지로라도 계속하게 된다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질 거고요.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감소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했던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식은 뭐가 다를까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내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 우리가 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과 달리 아예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가포식입니다.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일종의 리사이클링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음식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늙고 병든 세포에서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고 젊은 세포를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이것이 자가포식입니다. 아울러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는데요. 우리 몸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소아 청소년기에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밤에 자고 있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낮 동안 소진되고 손상된 것들을 수리하고 채워주는 그러한 작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단식을 하면 분비됩니다. 그 밖에도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소화, 흡수, 대사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어지게 되면 활성산소의 생성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성 염증 상태도 개선이 됩니다. 지방간이나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단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단식을 간헐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 16대8, 5대2인데요. 16대8은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하루 중에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대2라는 것은 일주일 7일 중에 5일 동안은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이틀을 절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 우리가 원하는 더 건강해지는 몸으로 가는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단식하지 않는 날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식하지 않은 날 건강한 음식을 포만감 있게 잘 챙겨 먹어라. 개인적으로는 16대 8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영양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는 한 8시간 동안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용우가 주장하는 간헐적 단식은 매일매일 16대 8이 아닌 14대 10, 14시간 공복과 10시간 동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겨 먹는 방법.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2번을 24시간 간헐적 단식하라. 이게 박용우의 간헐적 단식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또 다른 종류의 연구인데요. 건강한 성인들에게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편안하게 먹게 했어요. 대신에 격일 단식을 한 겁니다. 하루는 마음껏 잘 챙겨 먹고 하루는 하루 종일 굶고 하루는 잘 먹고 하루는 굶고 이거는 24시간 단식이 아닌 36시간 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주 3.5일에 36시간 단식을 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6개월 이상 이 방법을 해도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결론을 낸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격일 단식을 했는데도 6개월 후에도 안정시 대사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 결과에 이상을 보이지 않고 체지방도 빠지고 특히 내장 지방에 빠지는 것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일반 단식에 비해서 내장 지방 비만에는 특별히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는 결론을 낸 논문이거든요.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제가 해봤습니다. 36시간 격일 단식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하루 단식, 하루 잘 먹기, 단식 잘 먹기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일주일 7일 중에 3일을 36시간 단식을 해본 겁니다. 36시간 단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루를 아예 안 먹는 겁니다. 물을 제외한 칼로리를 내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3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까지 그렇게 했다가 3주 차에서 단식하는 날 하루 한 끼 저녁 식사를 하는 24시간 단식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이게 결과입니다. 일주일 7일 중에 3일을 굶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첫 주에 빠졌던 체중과 체지방이 두 번째 주에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입니다. 7일 중에 3일을 아예 굶었는데도 체중계가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본능적인 보호 반응으로 안정시 대사율을 떨어뜨린 거죠. 물론 제가 충분히 잘 못 챙겨 먹었거나 운동 자극이 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방법이 저한테는 안 맞은 거죠. 그래서 2주 만에 중단하고 3주 차부터는 저녁 한 끼를 먹는 24시간 단식으로 바꿨더니 3주 차까지도 꿈쩍 안 왔던 체중이 4주 차가 되니까 그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몸입니다.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고 안 먹으면 쭉 살이 빠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본능적인 이런 적응 반응이나 대사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6시간 단식보다는 24시간 단식을 주 1회 내지 주 2회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합리적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우리 몸이 망가진 원인들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뇌가 자꾸 단맛을 찾게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경우에는 몸이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식하고 나서 먹는 첫 번째 음식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이라면 이러면 단식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충분치가 않으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시간에 따른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24시간은 남녀노소 누가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나 이게 36시간 이상 되는 경우라면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나는 굶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내는 무언가를 먹었기 때문에 단식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라든지 그다음에 운동과 신체 활동량도 효과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논문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바디빌더들은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육은 최대한 키워야 되고 지방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럼 지방이 잘 안 빠지죠.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근육이 빠지죠. 그러니까 근육은 늘리면서 지방은 더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메뉴의 음식을 12시간 공복으로 먹었느냐, 16시간 공복으로 먹었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16대 8을 한 그룹도 3끼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단백질은 알아서 충분히 먹었겠죠. 그러니까 8시간의 짧은 식사 시간이지만 3끼를 먹었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를 했고 게다가 근력 운동까지 했단 말이에요. 같은 메뉴를 먹었는데 12시간 공복이냐 16시간 공복이냐에 따라서 근육이 늘어나는 건 차이가 없었으나 체지방 감량은 16대 8을 했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빠졌어요. 그래서 16대 8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시간 동안에 잘 먹으면서 거기에 운동 자극이 들어갔느냐,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사실은 그 통일된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없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식하지 않는 날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어야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길로 가는 빠른 방법인 간헐적 단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건강한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